네, 안녕하세요. 더블업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네, 빨간 넥타이 한 두 분이 나란히 앉아 계신 것 장투교 교복입니다. 저도 내일부터 입고 하잖아요. 네. 상승의 기운을 받아서 네. 네, 백인재 부센터장님이 노래를 준비해 오셨던데. 네, 노래요? 제가요? 네, 그래요? 위에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거는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장표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 하시죠. 저는 이제 찬송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곡인데 두 남자가 있어 이런 노래인데요. 감미롭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장표요. 네, 돈을 너무 사랑한 네. 이 두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안 보이나 봅니다. 지금. 아니에요, 보여줄 거예요. 네. 나오나요? 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제 이목을 집중을 시켰던 두 사람을 지금 꼽아보자면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왼쪽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번에 화제 인물. 핫해졌죠. 헤드펀드, 네. 맞습니다.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너스니스의 그 레오폴드 아셈브리너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분이 이 친구가 사실 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어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원흉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모든 포지션이 사실은 국장의 많은 우리 투자자들하고 거의 동일한 포지션을 단지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 한 4배 정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했었던 분이다. 네. 였고 그리고 이것들이 청산되면서 시타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헐값에 받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금요일에 급등을 했었던 어쨌든 시장에 큰 어떤 변화를 몰고 온 변곡점을 찍어줬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모셔왔고요. 네. 그리고 이분 제프 베이조스죠. 아마존 의장인데, 근데 이분이 또 저는 되게 의미 있었던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퍼런스 콜에서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가이던스를 보여줄 때 반도체 비싼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거 계속 살 거고 니들 비싸면은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다 살게. 사실 이거를 이렇게 용어로 편하게 쉽게 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내용은 결국에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계속 살 거다. 앞으로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그 숫자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완전히 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일단 이거부터 얘기했군요. 지난주에 제가 슈퍼 수목금을 좀 기대해봐라라는 말씀을 네. 드렸었던 걸로 아는데 네. 그랬지만 이제 너무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서킷을 2번을 연속으로 당하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뭐 그랬었던 날들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무기력함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이렇게 장투교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좀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펀더멘털 이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제일 믿고 가야 되는 그런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또는 저는 또 이제 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손님의 자산을 또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많이 너무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한 것도 그 누구도 예측 못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앞장서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또 면밀히 봐야 되고 또 이제 마음도 안정을 좀 취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저기 외국분 돈 너무 사랑하는 두 남자도 있지만 네. 여기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두 남자가 있어. 주식 너무 사랑하는. 네. 지금 너무 사랑한. 주식을 전도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청산이 우리에게는 참 아픈 기억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도 이런저런 활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쵸. 일단 좀 서러웠어요. 일단 시장 규모가 우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 이런 뭔가 외부적인 것에 진짜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진입을 할 때 정말 탄탄한 논리가 필요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탄탄한 논리 없이 들어갔다가 하락하면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규모가 작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개인 투자자들 스스로가 현금 비중을 진짜 굳건히 지키면서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로 시선을 돌려서 삼성전자 주주환원 요구랑 그리고 파운드리 흑자 전환 기조 이 두 네. 가지가
주가 밸류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했었던 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 달이 사실 지난주가 월말에 있었던 많은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로 통한 그 KPX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거다라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번은 크게 상승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꼬였던 수급의 언와인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폭발적인 어떤 상승을 한 번은 보여줬거든요. 그럼 방향성은 조금 보여줬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계속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일정으로 따진다면은 26일에 있을 엔비디아까지 또 기다려야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저는 많은 것들이 조금 있어 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지난주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했잖아요.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은 솔직히 조금 아쉬웠죠. 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뭐 그것이 이제 ADR 상장한 가운데서 25일 이내에 어떤 주가에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풀리는 날이 언제냐?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또 하이닉스가 또 주주환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좀 시원하게 좀 해주기를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지난주에 했을 때는 저는 되게 무슨 긍지에 차오르는 뭐 국뽕에 뭐 이렇게 차오를 정도로 저는 그 컨퍼런스 콜 듣다가 눈물이 찔끔 났대도요. 너무나 이게 그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컨퍼런스 콜이구나.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자부심을 느꼈는데 결국에는 그 자부심의 끝에서는 결국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91조의 그 이익 잉여금의 50%를 주주 환원에 쓸 것이다라는 얘기는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직전에 이제 또 액트라는 이제 그 소액주주 연대들이 이제 이런 기사를 또 내기도 했어요. 이 사회를 압박하는 건데 이 45.5조 50%를 전부 다 네. 배당 말고 자사주 매입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을지 안 들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 거는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사주 매입으로 전부 이루어지든 아니면은 반은 배당하고 반은 자사주를 매입하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주 좋은 호재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빨리 발표되면 될수록 지금의 이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단단하게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모양새,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네.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LTA가 이제 한 5군데 이상의 빅테크들하고 이제 협의를 이미 계약을 했고 그리고 약 60에서 70% 정도가 이제 LTA로 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좋은 얘기들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파운드리가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섰고 이제 연말에는 완전한 흑자로 갈 수 있다.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얘기 드렸지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이제 TSMC가 사실 파운드리잖아요. 이제 우리도 PER을 이제 TSMC 비스무리하게라도 좀 받아보자. 네. 라는 걸로 저는 몰고 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좀 이제 유심히 보시고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하는 것들을 좀 환호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주가는 아직 환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이 씁쓸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네네. 삼성전자의 하반기에 대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LTA 장기 계약 너무 중요했잖아요. 백인재 부스에는 저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요번에 LTA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려면 지금 신뢰가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불안에 떠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조차도 다양한 의구심을 갖고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낙관론자로서 계속 비관론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과거 장기 계약의 사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사실 좀 깨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결국 빅테크가 윗단계잖아요.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보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진짜 뭔가 붙었을 때 빅테크가 결국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바심도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이제 낙관론자로서는 반도체가 더 많이 쓰일 테니 장기 계약이 그전 장기 계약보다는 더 탄탄하겠지라는 믿음으로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 변동성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던 이 레버리지, 이 정부가 규제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네. 그 제가 말씀드리면은 효과는 사실 늦었죠. 늦었지만 이제 소일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근데 외양간도 많이 부서진 느낌, 뭐 그런 느낌인 것은 이제 지울 수 없지만요. 그래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실 요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그거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해당하는 것들로만 했는데, 문제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시총의 55%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겹치니까 거래 대금이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의 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관련된 레버리지 포함해서 그렇게만 움직였었던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지하고 싶어서 이제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 조금 먹혔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래 대금이 첫날 그거를 실행했었던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래 대금이 이제 4분의 1로 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20%가 줄었었다가 지금은 이제 10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요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추가 규제 방안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단종 내 긴급 조치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 레버리지 배율을 지금 2배인데 이거를 1.5배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말이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긴급 조치권이라는 걸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이거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을 겁니다. 옮기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실 어저께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뭐 회의를 했다고 하죠. 강요 회의를 했는데, 국무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 그 얘기가 아직 뭐 명확하게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한 7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뭔가 시장에서 필요할 때 좀 나와주는 그런 모양을 좀 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좀 언론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래서 10분의 1로 축소됐었던 이런 것들이 나름의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한 뉴스로는 뭐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비중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전부터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요, 개인만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오산이거든요. 사실 개인 30, 기관 30, 외국인 30, 거의 이 정도 비율로 계속 같이 플레이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개인들은 이걸 계속 오버나잇, 다음 날도 물렸으니까 또 좀 버텨봐야지 이렇게 했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그냥 거의 하루 플레이로 했었다는 거. 네. 이것이 큰 차이점이 아니었나. 음의 복리를 무서워할 줄 아는 세력들은 그렇게 활용했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장시간 뭐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펀더멘털이 워낙 시장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과거의 기술적 분석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이 가져오신 거는 되게 유명한 파동이죠. 이것을 보면 지금은 어떤가요? 물론 요거를 바로 넘어가나요? 네, 물론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제가 오죽하면은 기술적 분석을 갖고 왔겠느냐라는. 아니, 제가 자료를 보는데 원래 길동이가 그려준 그림 네. 많이 가지고 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 뭐지? 왜 이렇게 복잡한 제가 그린 겁니다. 걸 많이 가져오셨지? 네. 제가 캡처해가지고 제가 선 하나씩 그으면서 만든 건데, 네. 사실 엘리엇 파동이라고 뭐 우리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1파, 2파, 3파, 4파, 5파는 이제 상승파고, 또 A파, B파, C파는 이제 조정파다, 뭐 이런 거 주식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배웠을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 뭐 무조건 챕터 하나로 나오는 그런 것인데,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저는 기술적 분석은요, 여러분들 이게 뭐 그냥 차트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심리가 여기 녹아져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결국 이걸 보고 같이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고 나도 투자를 하고, 이 신호를 보고 나도 매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런 모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엘리엇 플러스 피보나치는 자연의 섭리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놓긴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그으면서 되게 씁쓸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조정파로 가야 되는구나라고 보았거든요. 네. 이제 단점은 어떻게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나름의 이제 엘리엇 파동을 뭐 그려보시고 그러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증권회사에서 발표하는 그런 리포트에도 이 비슷한 지금 그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하게 그려봤고요. 그래서 하락했었던 이제 3파의 이제 이번에 하락했었던 5,260이 가장 밑에 점, 그리고 가장 높았던 9,385. 그래서 이 차이가 4,125인데 여기에서 이제 38.2, 61.8 요게 이제 자연수거든요. 피보나치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그 수열대로 가는 건데 이제 이거에 의하면은 뭐 6,835까지는 나온다. 아니면은 7,809까지는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수직으로 수직은 아니죠. 이렇게 거의 급강하고 있는 이 차트에서 사실 이렇게 봉투를 그릴 수 있잖아요. 윗단, 아랫단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아마 이제 보노도 아까 그런 얘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거를 추세로 올라가는 것들이 지금 보여줘야 되는 건 맞아요. 기술적 분석으로요.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만약에 이 오늘 장에서 지금 요 정도 부근 금요일에 그 장대 양봉 그거를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마 안 나오면요. 한번 무슨 더블 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 정도 빠지면서 네. 다시 이쯤에서 확인하고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주 엄청난 긍정론자인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확인할 건 확인하고 그리고 언제 남은 뭐 현금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증권사 리포트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하나증권 얘기만 하지 마세요라고 뭐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하나증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증권사 리포트들을 계속 보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이 장이 꺾이든 안 꺾이든 데드캣 바운스로 7,400까지 간다는 거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아니면 찐 반등인지는 그 다음에 확인될 수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 확인하는 그 내용은 아마 외국인이 또 결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무기력함을 또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 혼자 너무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가 전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많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있죠. 하지만 전도사님 제가 만나보니까 주식투자에 대해서 되게 꼼꼼히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잖아요. 기술적 분석도 많이 하고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좀 답답한 마음도 있는데 아까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 있지 않습니까? 참고하세요. 오랫동안 투자하실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기술적 분석은 결국 이제 누군가 그걸 또 역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은 그냥 지금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고 있냐 정도는 보는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차트에 저는 습관적으로는 못 타요. 그럼 어떤 지표나 기준을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세요? RSI 지표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보는 거고 사실 지표에 의존하진 않습니다. 그냥 가파르지 않은 차트를 좋아합니다. 가파르지 않은 차트. 예, 그리고 조금 차트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면 솔직히 장기 투자하기가 조금 무서워요. 그리고 평단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진짜 좀 극도의 공포에 그냥 다른 기술적 지표보다는 그 기업 보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극도의 공포에. 그렇죠. 근데 극도의 공포에 손이 나가기도 힘들고 기업을 바라본다는 게 기업이 내가 혼자 바라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동안은 뭐 하고 그럼 견디세요? 저는 운동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 현대차 우선주를 코스피 1600대 처음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5만 얼마에 사고서 3만 얼마로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근데 안 팔고 그냥 버티니까 쭉 올라가는 그걸 보니까
저는 이제 모든 기업과 모든 종목이 납두면 올라간다는 절대 아닌 것 같지만 네. 결국에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계속 잘 벌고 미래를 선도한다면 저는 우상향한다는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저는 조금 버티는 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학습 효과로 버틴다.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현대차가 미래의 성장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운일 수 있는데 뒤로 보면 그래도 좋은 경험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도 저는 이제 믿는 거죠. 그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제 생각은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망할까라는 생각에서 단순하게 투자했지만 이제 그 우상향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저는 냅두면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잠깐 옆 나라로 눈을 볼까요? 우리나라 증시는 7월 달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항생 지수는 7월 달에 강한 반등을 보였잖아요. 네. 이유가 뭐였어요? 사실 제가 네. 또 이런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뭔가 저도 계속 비빌 언덕을 찾는 중입니다. 네. 과연 어떤 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왜 그랬는지, 왜 그러면 뭘로 올라야 되는지 이런 건데 항생이 6월에 이렇게 빠졌어요. 보시면 차트 보시면 이것도 제가 또 차트를 찍어왔는데 이게 6월 차트인데 이제 뭐 2,684에서 이만큼 이제 떨어졌습니다. 약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사실 20%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7월에 그대로 다 V자 반등을 이뤄냈어요. 사실 이런 거를 사실 기대하면서 이 차트를 준비하긴 했습니다. 우리 장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정말 6월에 빠진 이유, 7월에 오른 이유 제가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게 정답은 숙제입니다. 숙제. 네. 여러분들 정답을 숙제로 다음 주까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이유가요. 그냥 수급이었어요. 네, 다른 이유가 없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뭐 이런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다양하지만 여기도 당연히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근데 레버리지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 시장인 거죠. 여기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정을 레버리지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요렇게 조정받고 요렇게 그냥 끝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정법 과거의 그 안타까운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여튼 지금 이들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방향을 정해주고 이렇게 V자 반등을 했듯이 우리도 만약에 수급이 받쳐준다면은 사실 8월은 수급의 공백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료가 없어요. 나올 만한 재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다 끝났고 확인도 거의 다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정책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걸 들으시는 IR 담당자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8월 26일에 있을 엔비디아 그리고 네. 27일, 28일에 있을 뭐 잭슨홀 미팅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이런 거니까 또 한 달 동안 어떻게 기다리냐 뭐 이런 거면은 사실 그냥 빠졌으니까 그냥 올라도 된다라는 마음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수급이 여기서는 이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 주기를 바란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드리고 싶었던 그리고 이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면 정말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 보일 것 같아서 요거를 또 갖고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저승이가 달라졌어요. 네, 저승이가 달라졌어요. 왜 저승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모건 스탠리는요. 아하. 저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불려졌던 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또 깐데 또까하는 그런 진짜 우리만 계속 그리고 또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해놨는데 이 션킴이라는 아주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션킴이라는 이분이 계속 우리를 숏을 많이 불렀어요. 반도체도 숏을 부르고 뭐 시장도 숏을 부르고 사실 이분은 전략까지 사실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뭐 리포트를 내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이번에 38만 1,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어저께 또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이제 회사는 또 코스피 9,000 간다라는 얘기를 또 하면서 비중 확대, 상향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고요. 저게 어젠가요? 네, 어제 기사인가요? 네, 어제 기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8만 1,000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무슨 의미죠, 저게? 이게 38만 원이 삼성전자 전고점이에요. 아하. 전고점보다 1,000원 올린 그겁니다. 전고점 뚫을 만한 타겟 프라이스를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모건 스탠리는 또 마찬가지로 코스피 9,000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지금부터 38%를 더 오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무슨 의미? 36%군요. 36%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전고점 트라이가 가능한 나라다라는 얘기를 지금 모건 스탠리 우리를
계속 안 좋게 봤던 그곳에서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지금 이제 발표를 해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얘네들이 달라졌느냐? 얘네들은 진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바치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틀린 얘기, 그 싫은 얘기도 그냥 하는 거고 자기들이 좋다고 하면 그냥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남 눈치 안 보고 하는 얘기. 이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요런 어떤 외사 리포트들을 다 참고하면서 그래 이제 이 정도면은 다 빠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올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줄 것 같다라는 거고 사실 이 모건 스탠리의 코스피 9천 간다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레버리지 ETF가 거의 다 청산됐다라고 판단했어요. 약 75%가 청산됐다고 봤고요. 이 리포트를 보면은요. 76조에서 28조로 떨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헤지 펀드가 빚을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갚아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거기서 이제 그 빚 같은 것들이 헤지 펀드들이 운영하고 있었던 레버리지 플레이들이 이제 많이 좀 줄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개인 신용입니다. 개인 신용이 얼만큼 줄었냐면요. 신용 잔고가 7월 30일에 32조였어요. 근데 7월 31일에 얼마가 됐냐면 28.9조가 됐습니다. 무려 우리가 계속 그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신용 잔고가 좀 줄여야지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네.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7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이 그 금요일이죠.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오냐면은 그 결제일이 이틀 지나고 나오는 그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일자 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에 이제 우리가 큰 어떤 하락을 겪으면서 두 번째의 그 서킷 브레이커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많이 털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개인 신용 잔고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려도 되는 수급적인 요인이 형성됐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본 겁니다.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퍼지고 좀 이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해가지고 우리의 펀더멘탈이 저 위에 있다면은 그걸 좀 향해가는 그런 시장으로 좀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장투교 전도사님과 함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건이 얘기하는 이 타겟 프라이싱이 사실 12개월 포워드가 우리 기본적인 커먼센스죠. 그러니까 1년 뒤에 이 정도 목표가로 우리가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페이퍼였던 것 같고. 근데 올리려면 더 올려주지. 그렇죠. 1,000원이 뭐예요? 시기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방향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고점을 찍어주느냐 안 찍어주느냐가 사실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 모든 투자자들은 지금 다 정고점 반만이라도 올라가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유념해 두시고 이제부터는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씀도까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막판에 이제 하락폭이 커지면서 다들 참 이제 야속한 마음, 또 불편한 마음이 있을 텐데, 자 그래도 되게 어려운 길 해주셨어요. 어려운 길 해주셨는데 저희 3%도 처음 오시죠. 예, 처음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퍼포먼스에 많이 주목하시지만 그 이면에 어쨌든 주식 투자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장의 뼈아픈 이런 것들도 스스로 이제 승화하고 소화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했던 좋은 경험도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던 크나큰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요즘에 만나셔갖고 제가 모신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네.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 안 좋단 말이죠. 그렇죠.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마지막 한 말씀 한번 하시죠. 결국에 이제 주식의 본질적인 리스크와 진짜 이 냉정한 현실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가 장밋빛 전망을 먼저 받아들였던 그런 현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이제 주식에서 조정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간과된 상태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더욱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요즘 너무 아프고 그리고 주식은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주식은 죄가 없으니 너무 상처받으셨겠지만 그리고 주식 대가들이 하는 말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무슨 뭐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떠나지 않고 지금의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우리 투자자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백인재 부센터장님 그리고 장투교 최병국 전도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이 후반으로 가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그러게요. 네, 한번 보시죠. 어저께 미국장도 초반에 크게 밀렸다가 막판에 조금 들어올리긴 했지만 어쨌든 꼬인 수급 하지만 견고한 펀더멘털 그 안에 이격이 있다. 8월은 변동성 중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상향을 본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